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노를 졸업전 해가지고 계속 할 건데, 여러분 이제 퀵으로 해감이 있는 라이노 모델링을 했는데 2주에 우리가 졸전 1차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았는데, 졸전을 해 놓고도 또 작품 하나를 더 만들거든요. 졸업할 수 있게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짧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같이 졸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라이노 시간으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로 하겠고, 요게 이제 그 RC카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컨버터블 지붕 쓰이는 오픈카인데, 여러분 이제 그 로드스타에 대한 역사도 있고, 이 로드스타가 왜 멋있고 이제 많이 알려졌냐면은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시리즈가 유명하게 됐는데, 지금 Z4 있어요. 이걸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기간 내에 일단은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 도서를 보시고 한 학생이 파팅 라인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원했는데, 제가 이제 교재 없이 하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도 이제 걸리고 했을 때 추천 도서는 그 안에 파팅 라인 하는 상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각자 하시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한 거 라이노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졸전의 기간을 한 것보다 디테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크게 어떤 파트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로드스타가 BMW Z3 로드스가 있으니까 이게 벌써 20년 가까이 돼요. 제가 이제 5층에 실습실 왔다 갔다 보니까 떨어뜨려서 이게 또 빠개지고 막 흔들렸어요. 여러분도 자동차를 이제 모형을 하다 보니까 모형카를 좀 보면서 이런 R이라든지 이 형태적인 거를 보가면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그 라인 테이프예요. 중간에 놓고 모형을 만들더라도 디자인은 5분의 1 모형을 만드는데, 어떨 때는 시간이 없을 땐 반을 만들어요. 반 모형을 깎고. 그래서 이제 뒤에 거를 넣으면은 하나의 모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분의 1 모형을 만드는데, 제 연구실에 와본 학생들 보면은 RC카 가솔린 엔진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 가솔린 넣고 하는 건데 굉장히 비싸게 사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껍데기를 씌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선배들을 해주느냐고 제 건 진작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3D 프린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3D 프린터가 크게 하는 거는 굉장히 또 비쌉니다. 아직도 달려야 돼 있고 싸게. 가성비 좋을 때 한 70 내지 1m 정도까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제 디자인으로 다시 엔진 구동 장치에다 더 씌워서 정면 테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런 모형을 이 모형에 따라서 디테일한 면의 분석이라든지 그 시리즈별로 나올 겁니다. 중간중간 설명할 때 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몇 시간을 촬영하면서 또 편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5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5시간을 버야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걸 자를 시간이 있고, 어떨 때는 편집할 때 또 프로그램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이제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교수마다 다 틀려요. 난 나름대로 이제 유튜버에서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1시간 하다가 이제 매번 저장을 하는데 또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밤새우고 하루 종일 하더라도 못 끝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게 편하죠. 해서 이제 녹음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갖추질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할 테니까 면 잡는 거라든지 이 또 역사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BMW 로드스타, 그래서 BMW가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왔는지, 스포츠카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로드스타가 왜 로드스타가 됐는지 그런 거를 치르면서 했거든요. 이런 형태의 상호 지름이 형태가 있는 거, 그 이유도 이제 설명했고, 그 얘기했듯이 007 시리즈 제임스 차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차가 됐습니다. 지금은 4까지 나왔나 그럴 거예요. 역사를 이제 설명해주고, 라이노에서 기본 세팅하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지만 졸전 끝나고도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몇 주간
직접 라이노를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이제 페라리 458인데 아까 BMW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사다 보니까 망고졌어요. 이게 이제 와이프가 사준 건데 여기서 이게 이제 쿠페인데 오픈형이죠. 여기는 트렁크인데 컨버터블 지붕 씌우고 이제 소프트한 천으로 되어 있는데 튼튼한 천. 이게 열리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트렁크 자리에. 그렇고 엔진이 프론트 엔진이에요. 여기 이제 엔진 룸에 본네트에 있고, 이거를 왜 보여줬냐면은 이거는 여기가 본네트지만 트렁크 역할을 하고 여기는 엔진이 없습니다. 하고 리어 엔진이라 해가지고 이 중간에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을 좀 파악하시면 되고, 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바람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도 있고 앞에도 있겠지만 앞에 이제 옆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엔진을 냉각시켜 준다고요. 차는 Z3는 엔진이 곧바로 라디에이터가 커져. 이후에도 있고, 이거는 이제 미드십 엔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작으면서 이 중간에 이제 스포츠카가 옆면에 홀이 있는 게 미드십 엔진 때문에 공기를 옆에서 이제 흡입해서 뒤로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모습도 이제 틀린데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샘플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몇 주간 라이노 직접 녹음하면서 틀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안 보던 길을 갑니다. 해보지 않는. 그래서 녹음하다가 안 될 때도 많고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기획한 거란 형식으로 녹음해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하다 안 되면은 다시 녹음하고, 그래서 몇 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이 아니야, 뭐 반나절 걸릴 때도 있고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추천 교재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디테일한 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에 안 나오는 또 노하우를 이런 녹음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시리즈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라이노로 BMW 로드스타 Z3 하기 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로드스타를 쳐보면은 이거는 이제 컨버터블이에요. 2002년도 컨버터블은 뭐냐면은 지붕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살펴볼게요. 내부 지붕이 이제 오픈되니까 이제 앞에 이게 이제 프레임이 있어요. 유리가. 여기 이제 헤드레스트에 잡아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리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상어 지름이 이미지예요. 내부까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런 내부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도어 여기가 이제 힌지가 있어요. 이렇게 힌지. 그래서 도어가 닫히고 열리고, 요게 이제 그 손잡이, 그리고 이제 손 걸치는 암레스트. 이게 이제 옛날 2000년 초니까 이제 담그는 거죠. 로드스타가 이제 스포츠카의 대명사처럼 됐는데,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스파이더라고 그래요. 스파이더. 요런 어떤 디테일한 거 보세요. 그 의자 뒤에 이렇게 그 스피커가 또 있고, 3스포크 운전대, 공기 에어 나오는 컨트롤 버튼, 요게 이제 안개등, 엔진. 그래서 비싼 차는 그 당시 때는 이제 이런 것도 디자인을 해요. 디자이너가. 싼 차 말고 이제 고급차는 여기 이제 지금 뭐 커버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있지만은 이 당시 때는 정말 비싼 차들만 그 카바로 또 이렇게 그 하고 있었어요. 계기판. 우리가 이제 제품 디자인에서 왜 자동차만 할까? 이런 게 이제 다 그 디자인이라고 보면 제품. 그래서 실제 자동차에 이제 디자인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계기판에서 요거를 이제 또 디자인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또 시각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이 시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퓨얼 게이지,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온도 게이지, 여기 이제 속도, 뒤에서 본 모습.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진을 이런 사진을 많이 봐놔야지 면을 해석하면서 이제 3D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많이 봐둬야지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도면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몇 해에 걸려서 이게 완성될지 모르겠지만은 BMW 로드스타 Z3를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를 조금 헤드램프를 틀리게 하면은 새로운 차가 나오니까 여기 범퍼 라인은 넓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든지 여기 이제 마우라를 두 개로 뚫는다든지 그러면 새로운 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BMW 이 헤드램프도 여기 보시면 또 동그랗게 해서 이런 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렇고요. 이 손잡이 앞에 이제 디테일 상어 지름이처럼 이게 이제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그래서 큰 덩어리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사이드 밀러, 이 바탕에서 여기서 이제 접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도면을 옛날 거 하면은 약간의 이제 수정하면은 다리부터 새로운 차종 개발은 이제 풀 체인지라고 해서 FMO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MMO는 마이너스 체인지 해가지고 처음에 나온 차에서 이제 연수가 지나가면은 새롭게 이제 앞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새롭게 이제 바꾸게 하면은 새로운 차가 나오니까 졸전할 때는 가끔 스케치까지 한 사람도 있고 복학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복학생들은 도면으로 타져가지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졸전을 준비해야겠죠. 2주에 일단은 졸전 심사를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BMW 로드스타가 무언지 설명해 드릴게요. BMW Z3는 1930년대 등장했던 328 로드스터 507 제돈 모델의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앞팬더, 요 바퀴를 감싸는 게 이제 팬더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상어 같죠, 이렇게. 요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공기 요 출입구가 507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장식 요소로 있어요. 그래서 로드스타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3인승의 지붕이 없는 자동차라고 이제 하는데,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19세기 미국의 여행용 말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대요. 그래서 1900년대에는 앞유리나 문짝 자체가 없는 차량을 로드스타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1900년대 앞유리 창이 없을 때도 있겠죠. 문짝도 없고. 그래서 현대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써졌냐면, 천정이 개방되어 2인승 차량을 말하면서 스포티한 핸들링과 비교적 작은 차체를 갖고 있는 점을 이제 특징이라고 그래요. 2인승이니까 차체가 조금 작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로드스타의 많은 면에서 스파이더라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의미를 쓰이고 있는데, 미국 북미에서는 이제 로드스타 용어를 사용하고 유럽에서는 스파이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대요. 두 가지 자 2인승 스포츠카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차이는 없다고 그러네요. 이게 1930년대에 나온 거예요. BMW 월버그라고 그러는데 15분의 3, 1930년에 이제 등장한 스포츠 로드스타 버전이래요, 이게. 그래서 속도감이 나오고 굉장히 아름답죠. 클래식한. BMW가 공기 역학을 고려한 가벼운 차체로 이 BMW 차체의 회사의 철학을 이제 잘 보여주는 이제 모델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328, 507 여기 이제 에어글릴 쪽에 이게 지금이랑 조금 틀렸죠. 길고 로드스타 315. 근데 1934년부터 1936년도 사용했던 모델인데, 베를린 모터쇼 1934년에 공개된 3위대 모델인데, 로드스타 모델로 스포츠한 로드스타를 매우 매력적인 라인으로, 이런 성과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날렵하면서 이런 어떤 형태가 부드러운 게, 그리고 엔진도 인피통 엔진이래요. 당대 스포츠카 시장에서 이제 강자로 이제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BMW 328 로드스타예요. 옛날에 이제 이런 곡선적인 게 됐죠. 그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개최하던 해에 선보인 건데, 2차 대전 이전에 나온 BMW 모델 중 가장 아름다운 차로 이제 평가됐어요, 이런 곡선이. 당시에 스포츠카의 배기량의 슈퍼차저 같은 차들은 굉장히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이 차는 780kg에 불과한 극단적 경량을 통해 80마력에 불과한 2.0리터의 엔진을 출력마로 여러 모터 스포츠를 섞어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대요. 그래서 엔진 배기량이 낮지만은 많은 어떤 우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BMW가 추가하는 방향의 전통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BMW 로드스타 Z3의 이제 원조 507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상어 이제 지름머리가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1956년에서 59년에 나왔는데, 미국의 이제 세계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용하는 상용했던 차로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스포츠카의 붐을 일게 한 차였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Z가 들어간 제돈이에요. 그래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나온 건데, 앞서 507 로드스타가 시장을 설수한 후 하련 복귀를 선언하면 1987년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스의 제던이 현대적인 로드가 Z 라인업이 시작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곡선적인 게 이제 사르면서 지금처럼 엣지가 아니고 이제 시대마다 조금 틀리죠.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클래식하고 이제 중간 네오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Z3예요. 제가 이제 로드스타 Z3를 많이 뵙고 아름답다 그래서 한 거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007 시리즈. 그래서 Z3는
제던의 단종 이후 4년의 공백을 깨고 이제 등장한 모델인데, 이게 나오면서 BMW의 로드스터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됐다고 해요. 이게 이제 잘 알려진 거는 1995년 영화 이제 007 골든아이에 본드카로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007 본드카는 전통적으로 이제 영국의 스포츠카 에스틴 마틴이 이제 사용되었는데, 처음으로 영국 이해에서 생산된 차가 이제 이 본드카 그 제스리가 사용됐죠. 그래서 자동차 PPL에 이제 성공적 사례로 이제 꼽힐 정도로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해요. 이 장면은 제임스 본드와 본드 걸이 제스리를 타고 쿠바 비포장도를 달리는 멋진 장면을 이렇게 촬영할 때 영화 촬영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ZA 1999년부터 2003년도, 지금도 벌써 약 20년 정도 됐죠. 007 얼리미티드라는 영화에 피어스 브로스넌이 5대 제임스 본드로 이제 이 사람이 열연했던 영화인데, 이때 이제 타고 다녔던 ZA 모습이에요. Z3 다음에 이제 Z4,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이거는 Z3의 명칭을 업그레이드하여 후속 모델 Z3를 출시함으로써 라인업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 Z3 이후에 나온 거. 현대적인 어떤 감도 있고, 로드스타도 가장 멋진 모델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형상 큰 덩어리를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이제 디자인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Z4.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제폰데 2009년부터 2010년도에 나온 거예요. 드라마에 한국에서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세대 Z4 모델이 출시되자마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유럽의 디자인 상이에요. 수상도 했고 IDEA도 이제 그 동상을 수상했대요. 그래서 국제적인 상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델은 두 여성 디자이너가 이제 한 차로 이제 알려졌어요. 더 근육주인 것 같아요. 아름답고 스무스한 알도 있고. 그래서 로드스타에 대한 상호지능이 이런 어떤 이미지가, 여기도 이제 동물의 이미지를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인지가 굉장히 빨리 돼요. 특별하게 이런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디자인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로드스타가 마지막에, 람보르기니는 또 유럽에서 하는 거니까 로드스타는 이제 북미에서 부르는 거고, 스포츠카 2인승 조그만 차를 이제 로드스타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RWD 스파이더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불려요. 유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드스타랑 스파이더랑 같은 명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드스타 Z3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포토샵에서 이제 다 정리했었는데, 요번에는 이 자체를 가져가서 스플릿으로 잘라서 배열하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025니까 정확하게 4025로 맞춰가지고 자르면은 각 뷰부터에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세팅을 먼저 할까요? 천이니까 일반적으로 도면을 얘기했을 때 한국이라든지 이제 동양 쪽은 이제 밀리미터로 쓰고 서양은 인치로 씁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로 할 때 지금 4025 밀리미터로 하겠습니다. 4025하고 폭이 1692, 여기 이제 옵션, 기하 표시가 옵션입니다. 그래서 유니트를 그 데시멀 10진수랑 밀리미터를 밀리미터 하고 오케이 하고, 그리드에서 해줘야죠. 그리드에서 all 뷰피트 하고 그리드 카운터를 양쪽으로 하니까 여유있게 4500이 들어가야 되니까 4500씩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그리드 했을 때 이쪽 좌우로 이제 0,0에서 해야 되니까 9000을 활용해서 이제 할 거예요. 진수 하고 오케이. 그림을 불러오는데 네모난 틀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확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차가 레탕글 알리스가 있는 레탕글이에요. 그래서 제로 포인트에서 골뱅이 상대 좌표입니다. 그러면은 4025, 1692입니다. 1692하고 엔터. 여기 이제 들어왔죠. 이게 이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림에서 이제 맞춰 놓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자르면 되니까. 그림을 불러오는 게 뭐죠? 픽처 플레임.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픽처 플레임이 여기 있습니다. 서피스 그레이트, 요거 이제 파란 거.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든지, 그냥 여기서 이제 캐드처럼 자판을 치세요. 그래서 자판 치는 거를 저번 시간부터 다시 가르쳐 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찾고 이렇게 하면은, 클릭해서 하면은 좀 시간이 느리니까, 옛날 사람은 캐드를 다 일일이 쳤어요. 그래서, 아니면 단축키로
설정한 다음에 했는데, 이렇게 찾는 것보다도 웬만하면은 자판에서 왼쪽 손으로 이제 커버를 하세요. PI 하면은 픽처 플레임 해가지고 로드스타 이걸 하려고 이제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로드스타 그림 한 장을 넣고, 여기 이제 평면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됐죠. 요거 이제 잘라서 제가 이제 하면 될 거고, 그래서 탑을 두 번 클릭해서 활성화 시키고, 자, 자르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잘라야겠죠. 요거 레탕글에서 요게 안 보이니까 그림을 선택해서 그 프로퍼티 특성에서 매터리얼 가고, 여기 트랜스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보이세요? 흐려지죠? 클릭.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이제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이렇게 살짝 거의 마저 떨어졌는데 조금 키울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림을 스케일 SCALE 스케일 1D 한 다음에 요 인터섹션이죠. 그러면은 여기 스냅에서 INT 클릭한 다음에 요게 이제 인터섹션 물리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안 되는데 이 정도 될까요? 니얼도 일단은 합시다. 니얼도 됐는데 니얼이 왜 안 나오냐? 그래서 요 정도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되면은 일단은 끝이 대략 맞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끝을 기준으로 이제 잘라내면 됩니다. 선택 툴로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내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방향 이렇게 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이드 밀러는 이제 제하고 크기를 사이드 밀러는 제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이걸 선택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다 박스로 해가지고 이걸 다 한 다음에 스플릿으로 자르겠습니다. 레탕글 오스램을 끄고 이 정도 대략, 그래서 요 위에 이 정도 되고, 안 맞을 수도 있네요. 이게 안 맞네요. 일단 또 이렇게 자른 다음에 거의 맞출게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왼쪽 마우스 버튼, 미드 버튼, 라이트 버튼으로 할게요. 라이트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펜이 됩니다. 다시 레탕글 이제 클릭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안 맞죠? 이렇게 보면은 밑에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 대략 하면 되니까. 사이드 밀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디자인을 똑같이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졸전이 지금 1학기 때 졸전을 준비해서 이제 잘 따라오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 학기에 또 복학생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4개 이제 도면이 있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거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MMO 마이너스 체인지 풀 체인지가 아니라 FMO가 아니라 신차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해가 바뀌었을 때 마이너스 체인지예요. 앞뒤로 이제 조금 변형하는 그런 차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차에다가 요 라디에이터 그릴을 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헤드램프를 틀리게 한다든지 앞뒤로 바꾸면은, 아니면 큰 형태는 가져가고 각 부품 크기를 줄이면은 새로운 차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사이드 밀러도 좀 바뀌면은 새로운 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제 복사가 된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 오면은 똑같이 되겠죠. 안 맞는 거는 뭐 앞뒤로 틀려지는데 이렇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맞는데 합에서 봤을 때도 앞에 GL 튀어나온 거 뒤에 도면이 조금 이상한데, 일단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또 이렇게 맞춰 놓고, 여기도 안 맞는데 이렇게 해 놓고, 자, 그럼 스플릿 여기서 이제 치라고 그랬죠. 웬만하면 아이콘으로 하는 건 여러분 많이 배웠으니까 스플릿 SP, 그 스플릿이 있어요. 스플릿 엔터. 두부랑 칼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부를 먼저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스페이스바 select object to split, press enter when done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커팅 오브젝트 칼라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브 된 거 칼날 그리고 다 됐으면은 엔터 스페이스바, 이게 됐어요. 그래서 안에 것도 클릭하고 우리가 바깥에를 클릭해서 이거를 지워버리죠. 없애죠. 그냥 없앴고, 이 상태로 이제 그냥 갈 거예요. 다 됐으니까. 그래서 4개의 비프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틀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제 만드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촉각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시리즈별로 할 때까지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 뉴 레이어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뉴 레이어를 여러 번 클릭하세요. 이걸 다 쓸 거니까. 두 번 클릭하면은 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죠. 이미지 imag 문자로 하죠. imag 하고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탑이 있을 거고 top, 두 번째가 side sid, 그리고 front front, 그 다음에 rear real. 이렇게 한 다음에 탑을 선택해서 이미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탑 선택한 다음에 change object layer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색상은 안 바뀔 거예요. 두 번째 해가지고 두 번째 선택하고, 두 번째는 사이드죠. 사이드 선택해서 change object 체크하고 change object layer 이것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프론트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프론트로 가야죠. 프론트 두 번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고 change object layer, 그 다음에 리어 클릭한 다음에 리어를 두 번 클릭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change object layer. 그러면 요게 이미지인데 요 탑에서부터 시프트를 클릭하면 4개가 합성해서 요거를 요쪽에다 이미지 쪽으로 이제 가보세요. 그러면 이 아래에 단계로 이제 이게 들어왔거든요. 노트 디렉터를 이제 이미지를 분리했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디폴트로 갖다 놓고 여기에 이게 메인 이미지니까 이걸 클릭하면 이게 다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아래 서브 디렉터리도 이렇게 각자 이게 사라지고요. 리어를 안 했네. 리어를 탑을 우리가 안 바꿨어요. 탑 리어가 이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일로 가서 change object layer 한 다음에 됐고 클릭해서 다시 탑으로 가서 change object layer,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미지에서 탑 없어지고 사이드 없어지고 프론트 없어지고 리어 없어지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필요 없죠. 이 틀은 필요 없으니까 굳이 라이너는 중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이 커브를 없애면 안 돼요. 오너들이 수정할 때 수정해 주면은 히스토리 해가지고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히스토리 라인도 이제 알아두시고, 요거는 이제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델리트해서 지우겠습니다. 레이어로 컨트롤 하려니까 두 번째는 커브스, 헤드나 스케치업은 라인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다 토탈 커브로 하고 이제 명칭을 써요. 라이너에선 커브스,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색상은 그림은 뭐 이걸로 이미지 색상은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라인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옐로로 할게요. 옐로. 그리고 디폴트 활성화 시키고, 그 4개 뷰들을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4개가 이제 꽉 들어오고 이게 나타났죠. 그러면 요거는 탑으로 가야 돼요. 탑 세팅 할게요. 세팅. 그래서 탑은 요 중간에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그 move mo 하면은 move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심은 어떻게 됐죠? 요거 하기 전에 라인 라인, 그러면 엔드포인트 그 요 중간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활성화 시킬 거예요. 자, move mo, 그럼 그림을 활성하고 요 중간 미드 포인트가 여기 제로 포인트, 제로 공하고 엔터. 그리고 요거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울 거예요. 세워서 프론트진 리어로 가야겠죠. 옮겨 갈게요. 무브인데 요 끝단에 이렇게 해놓고 무브를 치웠어요. 무브 MOB 오스냅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요 끝단으로 와야죠. 끝단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션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갬블을 지금 활성화 시켰으니까 이렇게 갬블을 돌리면은 되는데, 이렇게 세우면 되죠. 세우면 되는데 또니까 이렇게 해놓고 옮길게요. 무브 MO 하고 요 엔드 포인트가 이렇게 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늘려야 돼요. 이걸 지금 이제 늘리면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면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두 면을 보고 한 면은 3면도 가지고 만들더라도 두 면을 가지고 한 면은 보조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했어도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스케일로 맞출게요. SCALE 스케일 1D.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 포인트, 여기 엔드 포인트에서 두 번째 퍼스트 레퍼런스 포인트, 여기가 여기로 이제 늘려놔야죠. 그러면 이제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요것도 활성화시켜서 이쪽 걸로 빨간 거 파란 게 있는데, 빨간 거에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켜 보세요. 그러면 올라왔으면은 엔터 됐죠. 요것도 일단 해가지고 빨간 거 회전축에서 이렇게 하고, 갬블은 그 나중에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시켜야겠죠. 선택해서 로테이션 시킬 때는 90도로 여기서 이렇게 시켜야죠. 그지 됐죠. 우측 버튼 클릭해서 시프트 하고 여기서 펜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우측 버튼하고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이제 그 펜이 돼요. 여기서 이제 회전시키려면 파란 선, 요 선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브를 시키면 돼요. 선택해서 무브 MOB, 엔드 포인트가 요로 할게요. 엔드 포인트가 요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활성화 시켜보고 정확하게는 맞겠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높이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죠? 도면이 이제 안 맞으면은 잘라내서 요 폭만 맞출게요. 위에는 이제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스케일 덜 딸릴 수가 있었는데 요 폭만 이제 확실히 맞춰서 스케일 CALE 1D 그래서 오리지널 포인트 그리고 레퍼런스 포인트 그리고 요 끝단까지 맞춰서 클릭. 그래서 정확하게 안 맞더라도 일단은 갑시다. 그리고 니얼드 클릭해서 무브 MOB 요 끝단에 맞춰야 되니까 엔드 포인트 찍고 여기서 엔드 포인트. 그래서 여기도 조금 이제 안 맞아서 확대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 SCALE 스케일 1D 오리지널 포인트 요 꼭지점 그리고 두 번째 레퍼런스 포인트 찍고 확대해서 룰로 클릭. 이 상태에서 일단은 4개 뷰부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인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서클 그러면 CI 하면 서클이에요. CI 그럼 2포인트 클릭해서 여기랑 여기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포인트가 맞춰서 그러는데 이 선이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델리트하고 오스냅을 끄고 서클 CI 서클이니까 이 선에 안 붙을 거예요. 2포인트 여기랑 여기 클릭하면은 자 여기가 이제 클릭하면은 여러분 클릭한 상태에서 커브가 여기가 있다고 중심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 오스냅을 키지 않고 했을 때는 X축 Y축 제로 포인트의 커브가 라인들이 이제 그려져요. 그래서 이 도면 배열을 이제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드가 우리가 이제 주 사이드 프론트 뷰에서 이제 할 건데 그러면은 프론트 뷰가 이게 이 중심에서 여기서 이제 그려야 되니까 프론트 여기가 이제 프론트로 오려면 이거를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 있죠. 전반적으로 그죠? 시켜볼게요. 다 선택해서 요 파란 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그러면 실제 프론트가 되고 여기는 라이트가 됐죠. 여기 클릭해서 요게 셋뷰라는 명령이 있는데 셋뷰에서 이거 이제 백이니까 백을 하면은 이제 백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리얼을 잠시 사라지게 하면은 이제 백의 위치를 갖다 놔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면 요 중간에 나오니까 라이트에서 요게 이쪽으로 옮기되 정확하게 오스램을 키고 무브 MO 하고 요게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면 여기 그림에 걸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요쪽 이제 뒤로 약간 방향 정해가지고 100 정도씩 뒤로 하겠습니다. 100 하고 엔터.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그림에 이렇게 100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벨이 그 중심에서 100이 이제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요거도 뭐가 되어 있냐면은 클릭하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리어가 이제 D게 있는데 리어가 이제 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뒤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백으로 되어 있으면은 백이 일로 가고 여기서 이제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프론트로 했을 때 셋뷰에서 프론트 이제 프론트 뷰가 있는데 여기 이게
여기서 이제 프론트를 보면은 앞에 게 이제 프론트잖아요. 프론트가 이제 뒤로 가 있어야고 백이 저쪽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보여야 되고 반대로 이제 해놔야 돼요. 그게 좀 낫겠죠. 리어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프론트가 선택해서 무브 에모 하고 여기로 가서 또 탑에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100하고 엔터 치면은 100이 떨어졌죠. 자, 리어를 일단 끄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 프론트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중심축에서 사이드도 이렇게 가는 거고, 사이드에 있을 때 이제 라이트라는 명령이겠죠. 리어 키고, 프론트를 꺼야겠죠. 리어가 여기서 봤을 때 리어로 이제 가볼게요. 셋뷰에서 백이 나왔으면, 요게 이제 리어가 이쪽으로 비춰야죠. 여기서 이제 그려야 되니까. 이쪽 뷰에서, 리어에서. 그러면, 무브, 에모, 뷰에서 요 꼭지점이 여기로 가서 여기서 또 앞쪽으로 100하고 엔터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근데 탑에서도 요것도 밑으로 내려야죠. 100 정도 띄어야죠. 탑에서 그리면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축으로 이렇게 주고 100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세팅이 됐어요.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세이브를 할게요. 여러분 이제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했어요. BMW 로드스타 Z3 라이노 모델 관련 여기에 이제 다 할 거예요. BMW 로드스타 Z3 모델링 하고 저장. 이거를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통과해서 클릭하면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걸로 이제 다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자,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열쇠로 이미지 락을 걸어줘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안 움직여요. 리플렉션도 세팅됐고, 다만 이게 했을 때 이제 노란색이라 안 보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보이는 쪽으로 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선택이 됐잖아요. 이제 더 진하고 보일 수 있게 할게요. 선택 툴. 그래야지 그림 그릴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이너 옵션에서 어피어런스가 있어요. 어피어런스가 있으면은 칼라, 그 아래 칼라, 오브젝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셀렉트 오브젝트, 요게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클릭해서 노란색 다크블루로 진하게 하죠. 다크블루로 오케이 하고 일단 오케이 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이. 다시 여기 이 컨트롤이 파일에 보면은 프로퍼티가 있어요. 프로퍼티를 누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옵션 개념으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하고 세이브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에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특성. 그래서 똑같이 이제 나옵니다. 요번에는 그 세팅하는 거는 뭐냐면 옵션에서 마우스 쪽에 보시면 모델링 에이드 넛지라는 게 있습니다. 넛지는 뭐냐면 화살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뜻이 뭐냐면 슬쩍 밀다, 영어로 넛지란 뜻인데 그래서 넛지라고 그러는데 알트 플러스 에로 키,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숫자판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 그걸로 하는데 이걸로 하지 마시고 위에 에로 키, 그래서 이제 그 화살표로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뭐냐면 넛지 키에 그 움직이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시프트 넛지 키는 좀 넓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에로 키로만 하고 예를 들어 서클 CI 해가지고 서클을 내가 여기 보시면은 뭐 3P가 있고 2P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랬을 때 선택해서 이걸 갬블이라고 해요. 갬블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화살표로 라이트를 일단은 확실히 킬게요. 화살표로 이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죠?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미세하게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게 넛지입니다. 넛지. 화살표로. 여기 이제 4개 비프트 마우스 오른쪽에서 꽉 차게 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본네트가 이렇게 R이 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내고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이 본네트에서 이제 이걸 끌게요. 오스냅을 끄고 F8번으로 마우스 오른쪽 해서 일단 이미지를 위에서 사라지게 하고 요거를 제가 회전시켜 볼게요. 회전시키는 게 어디 있죠? 리볼브를 배웠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파워창으로 내놓고 리볼브 선택한 다음에 스타트 S6 여기를 하고 오스냅 켜야겠죠. 오스냅 키고 엔드 포인트 하고 F8 수직 오서 모드를 키고 선택했어요. 좌우로 돌려야죠.
돌리는 거 360도 프리서클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랑 앞이랑 뒤랑 틀린데 앞면이랑 뒷면이랑 같이 해놔서 보면은 자동차를 할 때는 어떨 때는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앞뒷면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분석하는 게 여기 아날리시스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다 보면은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분석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다 보면은 이게 방향이 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앞이고 이 위에가 뒤에요. 요 화살표를 클릭하면 반대로 가거든요. 이게 정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잘못해 놓으면 렌더링 할 때 보면은 검은색으로 비친다든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색상으로 요거를 이제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바깥에 이제 그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고 그러면 여기 옵션 기어바퀴에서 앞뒤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시 라인을 인터폴레이트 점 안에 이제 삽입된 인터폴레이트 커브는 그거예요. 인터폴레이트 커브 옆에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F8번을 날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탑에서 이렇게 어떤 그 방향을 하면은 움직임이 되는데 무브가 되는데 컨트롤 Z 이 X축 빨간 화살표인데 이 상태에서 왼쪽 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면이 만들어져요. 그죠? 이게 면이 만들어졌어도 갬블 킨 상태에서 아래 위에 어떤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색상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빛이 이제 반사되는 게 있고 흡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사시키는 거는 이 색상이 보이는데 우리가 렌더링 할 때 보면은 이 D가 이제 백페이스라고 그러는데 백페이스는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하다 보면은 이게 검은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색상을 이제 분리하게 해 놓으면은 앞뒤로 이제 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선택하고 나서 여기 애널리시스로 하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뒤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또 해주면은 반대. 이게 이제 전면이에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응용을 없애고 우리가 이제 이게 앞뒤가 두 개 면이 있는데 프론트 페이스하고 이제 백페이스 뒷면은 백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앞뒤를 알 수가 없어요. 애널리시스 여기 화살 방향 클릭하면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은 전면 프론트 페이스는 빛을 이제 반사하는 거고 백페이스는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걸 때라든지 그러면 받아들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딴 색으로 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 색상을 변형해 놓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져나오고 옵션 키를 눌러서 너지를 했고 화살표로 했고 맨 아래 보시면은 뷰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어요. 또 이걸 클릭하면은 쉐이드라는 게 있는데 쉐이드 빛 했을 때 여기 이제 중간에 백페이스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유즈 프론트 페이스 세팅 이걸로 됐기 때문에 다 앞뒤가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뒤에 보시면은 싱글 칼라 for all 백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칼라가 이 색으로 돼 있는데 똑같이 이거를 이제 바꿔줄게요. 그래서 백페이스는 뒷면이니까 우리가 이제 만화 같은 거 이렇게 그 포스터 그릴 때 빛이 있는 거는 그 빨간 게 어두운 거는 이제 청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써요.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밝은데 그랬을 때는 어두운 쪽이니까 좀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면은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그래서 어두운 색깔이 요 색깔에 이제 백페이스 뒷면이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딱 해가지고 바꿔놔야 되니까 애널리즈 해가지고 그 분석하는 데서 이제 화살표를 바꿔놓고 마우스 오른쪽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꿔줘요. 그죠? 백페이스도 있고 우리가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이쪽에서 그릴까요? 캐드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이 드래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드래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을 때 다 완벽하게 들어가야지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다 이제 선택이 되죠.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양쪽으로 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이제 옵션에서 보면은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니까 이제 마우스로 가보세요. 마우스 여기 클릭하면은 콤보가 있어요. 콤보. 지금 크로싱 박스가 있고 윈도우 박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콤보로 했기 때문에 그 캐드랑 같이 왼쪽에서 드래그하고 오른쪽에서 드래그하고 양쪽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 해 가지고 뭐 델리트를 지운다든지 그런 세팅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얼굴이 안 나올 거고, 여기 이제 레이어를 만들었으니까 컨트롤 S로 이제 세이브 한 다음에 가제를 내겠습니다. 들어가게 퍼스펙티브 보면은 요쪽에 이제 자기 이름, 학번을 하고 이제 가제를 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BMW 로드스타 Z3 역사, 그리고 이제 라이노를 하기 위해서 세팅,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한 학기 동안 이제 디테일하게 마무리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질문 중 파티션 같은 걸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교재를 추천했으니까 거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그거를 못하니까, 디테일한 거는 개인적으로 밤을 새워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외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좀 여러분께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